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전해져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기각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부 예상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취재해봤을 때 한덕수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이닝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제 박주민 의원, 그리고 앞서 노정면 의원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과 관련된 보도들이 지금 조금씩 이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 기자들 사이에 탄핵 기각 결정문이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것이 좀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저희 취재 편의점과 함께 연대의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광고주 분들 계십니다. 취재 편의점, 지금 이업 위중한 가운데 무슨 광고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광고주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세를 지켜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한방울 곰보 배추 코엔젤 상품입니다. 평소 콧물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간편하게 한 포로 기관지 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더 한방울 코엔젤. 이것은 대표님이 어린 딸이 콧물 코막힘으로 병원에 계속 다니고 또 항생제를 먹는 게 속상해서 개발하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통식품 명인의 70년 넘는 찐 레시피를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관지의 염증에 효과적인 국내산 곰보 배추가 무려 50%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물 한 방울 없이 곰보 배추와 무만 넣어서 뽑은 추출액이라서 면역력에 좋은 쑥부쟁이 그리고 유분 피 300초까지 더해져서 가족 면역력을 책임져 드립니다. 96시간, 96시간을 저온에서 푹 끓여서 각종 재료의 효능을 그대로 살렸고요. 배와 사과가 들어가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먹는데 굉장히 달큰해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영국 비건 인증, 햇섭 인증으로 안전성까지 확실하며 재구매율도 무려 50%가 넘습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코엔젤 2달, 석 달 구매하시면 쌍화탕 10배 농축액인 쌍화비담 10환을 증정해 드립니다.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걸 꼭 적어주셔야 사은품 증정이 가능하니까요. 배송 메시지에 반드시 취재 편의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매는 지금 취재 편의점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 혹은 더 한방울 공식 쇼핑몰 또는 02-6914-6770 02-6914-6770으로 전화 주문하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터치 맥주 효머 비어이스트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자연 유래 성분 세제로 유명한 터치에서 출시한 무자극 두피 관리 샴푸인데요. 머리카락 많이 빠지시는 분들, 저도 그런데 최근 머리카락 가늘어지신 분들 그리고 두피가 가볍고 뾰루지가 잦은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자극 없는 터치 맥주 효모 샴푸를 쓰셔야 하는데요. 맥주 효모에는 케라틴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있어서 파마 또는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도 필요한 상품입니다. 자극 없는 터치 맥주 효모 샴푸를 쓰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갑까지 챙겨드리는데요. 1000ml 대용량 탈모 완화 샴푸이고 좋은 성분에 고급스러운 스위트 우디 향까지 더해서 사용하시기에 매우 좋으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취재 편의점에서 단 7일간의 특가를 하는데요. 지금 이 제품은 현재 쿠팡에만 입점을 해놓은 상태인데 취재 편의점에서 구매하시면 한 개에 23,000원인 상품을 14,900원 35% 할인한 12,900원에 모시고요. 두 개 구매하시면 46,000원인데 22,500원 51% 할인해서 19,500원에 상품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향기롭고 정말 오래 쓸 것 같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상품을 쓰실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저는 맥주 효모가 머리카락 탈모 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여튼 이 상품을 터치 맥주 효모 샴푸 드시면 안 됩니다. 샴푸입니다. 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두 분께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속보를 종합해 보면 일단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다는 겁니다. 기각이 5인이고 인용이 하나고 각하가 2인이고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직무정지 87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서 직무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유미 변호사님 먼저 들을까요? 이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각하가 나오진 않아서 실체 판단에까지는 이어졌는데요. 네. 보면 재판장들의 공통 의견은 이 한덕수라는 정권의 2인자가 내란에 정말 막 관여를 직접적으로 했다거나 공모했다고 볼 여지는 좀 적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파면이 안 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각하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탄핵 당시에 한덕수는 총리 직분도 있지만 대통령의 대행 직분이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이 3분의 2 요건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률적인 근거 없이 151 이거는 일반 탄핵 요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다. 탄핵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의 헌법재판관 조한창, 정형식 2명은 거기에 입장을 같이 해서 각하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6명의 재판관들은 그렇지 않다.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일반 탄핵 요건인 이 151석으로 국회에서도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우선은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의 그 이진숙 탄핵 심판만 빼고는 나머지 권한쟁의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을 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 보충 의견, 별개 의견 정도로 이렇게 의견 정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의견이 다 산산이 좀 갈린 이제 네. 이런 결정이 매우 좀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기각 의견이 4명, 그러니까 4+1이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조금 더 많은 사유들을 기각으로 봐서 이제 5명이 된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인용 의견은 정계선 재판관 1분 있는 것이고 각하 의견은 이제 조한창, 정형식 이 둘의 의견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행에 대해서는 이제 직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라는 그 직분에 대한 탄핵으로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이런 뭐 파면이라든지 이런 징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뼈 아프긴 하고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의견 수렴은 이제 이 결정이 아마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의 기일에 영향을 줄 것이냐 내지는 또 그 결정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냐 요게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기각 결정에도 그냥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간이하게 뭐 증거가 충분치 않다 요 정도로만 지금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성은 조금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보면 그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4명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김복형인가요? 그 분만 빼고서는 나머지는
이게 위헌 위법하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구인은 3명은 대법원장 목, 3명은 대통령의 목, 3명은 국회의 몫인데 예. 국회의 목 3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합니다만 그건 형식적으로만 필요한 거예요. 국회 추천 목 3명에 대해선. 그런데 그걸 임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건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것이라고 다 해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네. 별다른 법률적이나 합당한 근거 없이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는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그냥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5명인 상태에서 3명이 임명되지 않으면 6명의 가결 요건을 인용 요건을 맞출 수조차 없게 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위헌 위법하다. 다만 여기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은 배반하지 않았다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배반했다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다 취지는 네. 이를테면 이런 고위공직자를 탄핵했을 때 위헌 위법이 있는지의 한 가지 허들 예. 또 하나는 이게 중대한지의 한 가지 허들과 관련해서 중대성 요건은 넘지 못했다고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그 이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합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런 거면은 이거는 좀 이율 배반적인 헌재 스스로 좀 자기 생각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의 그 정무적 고려를 해서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의 직에 복귀시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더 앞섰다고 봅니다. 아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지금 말씀하시는 그 8대 0으로 내렸던 예. 그 마은혁 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그쵸. 재판관 전원일치로 당시에 맞습니다. 권한쟁의를 해서 인용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장유미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각 의견의 취지는 네. 위반은 맞으나 직을 빼앗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이 끓을 때 100도씨를 넘어가야 끓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도씨까지는 오지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상목하고는 또 평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미임명이라고 하더라도 예. 한덕수 총리가 미임명했을 때는 위반이지만 직을 빼앗을 만큼은 아니었다. 그럼 요게 이제 최상목 대행으로 가서 만약에 탄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훨씬 중차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또 임명을 안 한 네. 이런 여러 가지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네. 아마 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놓고 우리가 본다면은 예. 아마 최상목 대행은 법률적으로는 탄핵이 거의 뭐 확실하다라는 식의 결론에는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최상목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직무에 복귀시켜서 근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정무적 판단으로 헌재 결정을 한다?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라고 저도 예. 당장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걸 당신들이 이거 위헌 위법하다고 해서 8대 0으로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손을 들어줬잖아. 맞아요. 그럼 위헌 위법하면 한덕수가 3명이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거 위헌 위법하니까 탄핵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이 예. 말씀이 논법이 맞는 거죠. 이해가 예. 되는데 예. 일단 이 먼저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에서 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 임명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치했단 말이에요. 네. 위헌 위법하다. 네. 근데 여기서는 탄핵이잖아요. 그때는 그 절차와 관련해서 어떻게 매짐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고 이건 탄핵인데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탄핵에는 위헌 위법도 필요하지만 중대해야 돼. 이 직에서 끌어내릴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위헌 위법해. 이거 임명을 왜 3명을 안 하겠다고 하니?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총리직에서 내려올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라는 판단이 있는 거여서 이게 본인들은 논리적 정합성을 맞췄다고 생각할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김복형 재판관은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이거는 아예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는 네.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는 그거는 아니 그래서 납득되지 이게 않습니다. 가장 예. 특이점이 예. 김복형 가장 지금 심각한 판단을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김복형이. 결론적으로 뭐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조한창 이 정영식 이 두 분은 아예 각하로 도망가면서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명이 늘 문제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도 2.5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한덕수 결정을 통해서는 그 문제성을 그대로 드러내줬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설명이 제가 조금만 살을 붙이면 네. 이 징계 재판 탄핵이라는 거는 수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파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징계를 할 때 뭐 경고, 감봉, 정직, 뭐 파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재는 파면만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법해도 직을 빼앗을 만큼의 중대성이 이르지 않았다 해가지고 직에서 복귀시켜준 예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를 위법 사항은 인정은 하나 직을 빼앗을 만큼의 중대성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직에 복귀시킬 의도를 가지고 이거는 판단한 정무적 판단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